네, 안녕하세요. 5분 한우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호구조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호구조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잡아주는 부재이며, 이제 이 보호구조물은 이렇게 두 마주보는 기둥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쪽에 있는 이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있는 귀트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먼저 직사각형 도구로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빨간색이 되게 한 다음에 330, 330의 수치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4800의 길이로 만든 다음에 3번 더블 클릭하고 재질을 베니어판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그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선을 맞춰서 이렇게 이 기둥의 중점에 맞춰서 배치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쪽 X축 방향이죠? X축 방향은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고정을 한 다음에 180만큼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기둥을 한번 숨기고 보기를 이제 숨겨진 형상을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숨겼던 도형이 이렇게 임시로 보이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겹치는 부분, 이 기둥이 튀어나온 부분만큼 이 보에서 뺀 다음에 보와 겹치는 청방의 부분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이제 기둥과 겹치는 부분을 보에서 빼주고, 보와 청방이 겹치는 부분은 청방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숨기기를 취소하고, 자, 먼저 고체 도구를 다시 불러와 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림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이 청방은 그룹으로 묶였기 때문에 분할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분해가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고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모두 빼주세요. 숨기면, 자, 이렇게 보인 모양만큼 청방에 빠진 걸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기둥을 선택하고 이번엔 볼을 한번 고체 도구로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구성 요소 편집하고 모델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클릭하시고 밑으로 돌려보면, 자, 이렇게 기둥이 모양대로 결과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을 이용해서 이쪽 반대쪽에 있는 기둥에도 볼을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복사를 해서, 자, 이 부분에 배치를 하시고요. 자, 이것을 여기에 배치를 하고 여기서 또 180만큼 튀어나오게 하면 되기 때문에 총 225만큼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트리밍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부분에 대한 볼을 작동하는 것이 일단 끝났습니다. 자,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이 높이는 300으로 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게 330으로 되어 있는데 30만큼 낮춰주세요. 자, 이것도 30만큼 낮춰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볼을 이렇게 이 길이 방향으로 쭉 배치를 할 건데요. 이 다른 보와 맞닿게 쭉 길이를 연장할 것입니다. 일단 이쪽 결구는 다른 옆에 있는 이 기둥 결구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복사를 할 것입니다. 자, 기둥의 위치를 이용해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신 다음에 지금 이 결구와 이 결구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둥을 또 결구를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자, 밀기 끌기 도구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Shift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결구를 모두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구를 제거했다면 다시 이걸 숨기기 해제를 하신 다음에 밀기 끌기 도구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쪽에 이제 주먹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숨기겠습니다. 네, 숨겼다면 자, 이제 반주먹장을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을 150빗 간격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간격을 바탕으로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옆면은 이미 다른 보와 맞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120비 길이만큼 늘려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가이드라인은 쓸모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45 그리고 75의 간격으로 또 그리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62 간격으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중앙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먼저 165의 가이드라인 사이에 두 가이드라인을 배치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여기서 이제 30만큼 왼쪽으로 가면 정중앙에 오겠죠. 이렇게 135만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자, 이 옆으로 각각 15만큼 또 가이드라인을 또 다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모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 이제 결구를 한번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4번 그려준 다음에 밀기 끌기 도구로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총 75만큼 튀어나와 있고 거기서 이제 주먹장이 45만큼 더 튀어나온 구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렇게 기존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보이시면 이렇게 파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야 됩니다. 그래서 트리밍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주시면 숨겼더니 자, 이렇게 결과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과 겹치는 부분은 모두 삭제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트리밍을 옆에 있는 청광들에 대해서도 모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해주시고 자, 이렇게 세 번째 보이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 맨 마지막 보는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저랑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볼을 만들기 위해선 이 두 개의 볼을 교차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이 보이 결구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 이 기둥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리에 알맞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기둥을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두 개의 도형이 겹칠 텐데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쭉 연장시켜 주세요. 저희가 만들 도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이쪽에 결구를 75만큼 갖고 있는 주먹장을 갖고 있는 그런 볼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기존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결구 때문에 지금 두 결구가 겹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을 한 다음에 이 결구를 없애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애고 이렇게 결구를 모두 없애주세요. 이쪽에도 결구가 있죠. 이 결구도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모두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결구를 없앴다면 이제 길이를 마음껏 늘려도 되겠죠. 이렇게 길이를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보와 이 볼을 교차 도구로 교차를 시켜줍니다. 교차를 시켰더니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결구가 성공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결구는 이제 아예 없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보기 구성 요소 편집을 해제하시고, 자, 이쪽으로 이제 180만큼 밀어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밀어넣지 않고 먼저 그냥 일반적으로 165만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밀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선을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15만큼 다시 밀어넣어 주세요. 자, 면이 좀 이상해졌는데, 자, 이렇게 재질을 다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이 면을 얼마만큼이 길이만큼 늘려주냐면 컨트롤 기능을 또다시 이용해서 이쪽에 두 개의 선을 남깁니다. 두 개의 띠 같은 15mm 간격의 선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975를 입력해서 이만큼 늘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띠 부분을 이제 또 밀어 넣어야 됩니다. 각각 15만큼 4면에 대해서 모두 밀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5, 자, 그리고 아래쪽도 15, 그리고 위쪽도 10으로 밀어줍니다. 보시면 이제 면이 좀 이상한 곳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체 도구를 적용하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금 한번 고체 도구를 적용하면서 알아봅시다. 지금 이것을 이제 청방이 이 보와 겹치는 부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인터섹 트리밍 도구를 눌렀는데, 자, 고체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옆면을 일단 잠깐 숨겨 놓은 상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안쪽에 면이 또 따로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왜 이것 때문에 고체가 안 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체란 안쪽에 어떤 면으로도 이 도형이 나누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유념을 하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이제 기존의 그 고체 도구를 사용했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을 보았을 때 이 결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만든 이 부분이 만들고 나서부터 고체 도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숨겨진 형상을 없애주고 이제 이 면을 없애야 됩니다. 두 개의 면을 없애고, 그런 다음에 면도 이제 혹시 이렇게 반전된 면들도 한번 고쳐주시고요. 이렇게 면 자체가 또 쪼개지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나중에 고체 도구를 사용하실 때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미리 면을 쪼개진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미리 제거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드니까 문제가 생길 때 바로바로 수정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나뉜 부분을 대강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쪼개진 부분을 모두 없애주세요. 다 없앴다면 이제 다시 숨기기 취소를 해보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고체 도구를 적용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트리밍이 정상적으로 고체 도구를 선택했을 때 이 고체에서 어떤 메시지가 뜨지 않는다면 이 고체는 이제 정상적으로 고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청방이 겹치는 부분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물론 이 부분도 제거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반침 기둥이 높이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옆에 올 귀틀이 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귀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반침 기둥이 높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이 작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작도를 마친 보드는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